승자의 저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180석이라는 여당 대승으로 끝난 총선 4개월 만에 여론조사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격차 0.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간 거고,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한 주 만에 5%가 급등했습니다. 먼저 조수진 의원님, 네. 이 요인은 야당이 잘해서일까요? 저는 그래서 무서워요. 저희 왜요? 미래통합당에서 잘한 게 없거든요. 예. 네,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만 보여드렸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정말 절대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여기에 대한 민심 위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미련 없이 돌아선다. 지금 4.15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넉 달 다 됐습니다. 네. 네. 등 돌렸던 민심이 갑자기 미래통합당 잘한다고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잘하기보다는 정말 잘못하는 쪽, 정말 국민의 생각하고자 하는 것과 등 돌리는 쪽이 매를 맞는다. 그래서 정말 민심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다. 이 점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예. 네, 민 의원님,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 지역만 한정해서 본다고 해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숫자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 숫자가 지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요. 리얼미터 조사로만 보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다 역전됐다고 봐야겠죠. 예. 서울뿐만 아니라. 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난 총선이 여당이 49% 또 미래통합당이 41%를 얻은 득표율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의석수로만 보면 180대 103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얻은 득표에 비하면 과잉 비례된 거죠, 의석이. 예. 이것을 자기 실력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속할 수가 있죠. 사실 180석은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패스트 트레이라고 하는 절차도 밟을 필요 없이 갈 수가 있는 고속도로에 올라간 건데, 고속도로에는 표지판이 있어요. 최대 속도, 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의 고속도로에서는 그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최대 속도를 갖다가 어디고 있는지 안 어디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논의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표지판, 이걸 갖다 헤아려서 정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또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좀 미래통합당에게 뼈아픈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조 의원님, 네. 미래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20%밖에 없어요. 네. 지금 통합당이 조금 지지율 오르는 것 같지만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두렵다. 예. 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 저희가 잘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총선 끝난 지 넉 달도 되지 않았고요. 예. 우리가 국회에서는 정말 수적 열세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저 정도 나온 것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로 돌아섰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네. 정말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당 역할, 그러니까 어떤 상임이라든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따지고 네.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음 아픈 게 정부 여당 잘해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성공한 정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범여권 다 합쳐서 190석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은 소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상정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 세법, 입법 이런 건 다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틀 만에 처리됐잖아요.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독선과 오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당명 개정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더불어입니까? 네. 어떻게 더불어민주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양당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분께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진보 원로학자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20대보다 더 나쁘다. 권력 절제라는 게 없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인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지금 두 분께서는 뭐 20대 국회의원도 계셨고 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먼저 민병도 의원님 이 말에 좀 동의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내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아마 일반론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이번에 이제 조세 문제랄지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관련된 표결 과정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또 긴급했던 상황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방적 다수결, 다수결 원칙을 하고 있죠. 우리 국회는 헌법상 또 국회법상 다수결 원칙을 하고 있는데 다수결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다수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만 다른 것은 소수파에 대한 수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수파 의견을 갖다가 일정한 정도 반영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을 갖다 또 한편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표 있는 것을 조세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조세 문제랄지 또 나머지 입법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 수기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해서 다수결주의를 갖다가 지켜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은 이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최장집 교수가 원래 진보적 학자 아니십니까? 네. 네. 이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긍이 가요. 예.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 국회에서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과 여당에 물어봤던 게 이것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과연 민주주의인가? 예. 네. 이 점을 물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가장한 전체주의예요. 네. 왜냐하면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원리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수도 끌어안는 것, 소수의 의견도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묻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위 필요 없다. 표로 하자. 표결하자. 기립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운동권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이에요. 지금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그리고 군부 독재를 절대 악으로 규정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바로 뭡니까? 소수라든지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군사 독재만 독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독재도 독재라는 인식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심어주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최장집 교수의 진단과 조언을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두 분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시고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